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멍 잔머왕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 책의 마지막 예제인 AI 코딩 툴을 활용해서 간이 이미지 판정기를 만들고 그것을 구이를 입히는 그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요, 아마 책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AI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정은 실제 작업을 해보시면은 AI 코딩 툴에서 만들어주는 코드 자체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저와 다른 결과, 다른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 그 점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과제에서 다룰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열쇠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이 열쇠 이미지들은 OK인 이미지들과 그리고 NG인 이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NG인 이미지들의 경우에는요, 이 열쇠의 요 영역 중에 하얀색의 스크래치, 상처가 있는 애들을 이 NG로 판단을 하는 그 사례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판정을 사람의 눈으로 하나하나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들은 여기 보시는 이 샘플 이미지 파일들이 보시면 OK 이미지부터 NG 이미지까지 쫙 모여 있고요. 그리고 OK 이미지 중에서도 보시면은 작은 스크래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OK 이미지도 NG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파일에 new 파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으로 파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코파일럿 챗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번 클리어해서 이 채팅을 좀 초기화를 해주고요.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약간의 블러 효과를 주고, 블러 효과를 준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검은색 영역과 흰색 영역으로 나누고, 검은색 영역에 명도가 10을 초과할 경우에는 NG 값이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실행을 하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 만들어지면요, 이 코드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넣는 것도 방법인데요. GitHub Copilot의 챗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왼쪽 위에 보면 Apply in Editor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아래에 Current 파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Apply in Editor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코드를 바로 끌어와서 이 에디터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여기 위에 Accept Changes 되어 있는 거, 요거 선택을 해주면 요 내용들이 바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요, 코드에서 이미지 불러오기에서 바로 요 이미지 경로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요 이미지 경로는요, 요 이미지 파일 중에 샘플 파일 하나를 하고 싶은 파일, 요거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파일 그대로 컨트롤 C 하시면 돼요. 컨트롤 C 하시고 여기 경로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이 폴더 경로까지 포함해서 경로가 붙게 됩니다. 다만 파이썬의 경우에는 역슬래시를 특수문자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앞에 소문자 R만 하나 추가를 해주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실행을 해보면요, NG라고 뜬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OK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도 바로 NG로 뜬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NG 이미지의 경우에도 바로 NG로 뜰 것 같거든요. 요거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는 파일 이름 자체가 NG키 1로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NG키 1로 바꿔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NG가 그대로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NG가 발생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명령어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본 이미지와 블러를 적용한 이미지, 그리고 검은색 영역의 이미지, 그리고 NG로 인식한 픽셀을 빨간색으로 색깔 전환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코드를 추가해줘. 이렇게 해서 다시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해당하는 내용이 코드가 보완이 된 것을 제안을 해줄 겁니다.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이런 코드가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가 완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요 위쪽에 있는 Apply in Editor 요거 클릭을 하고요. 그럼 수정된 내용이 이쪽으로 쭉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녹색 칸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 수정된 곳인데, 수정된 곳 바로 위에 있는 Accept Changes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변경할 내용은 Accept Changes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된 내용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여기 흐리게 된 이미지, 그리고 여기서 블랙 에리어라고 되어 있는 검사 영역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좀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ng pixels highlighted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 안에서 보면요, 지금 ng로 인식한 셀을 빨간색으로 색깔 전환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검은색 영역을 빨간색으로 색깔 전환하는 부분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 일단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흰색 영역 중에 명도가 더 밝게 표시된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시된 영역을 보면요, 안에 스크래치가 난 부분은 제대로 찾아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계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서 NG로 인식했다라는 거,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블러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 흐림 효과를 준 다음에 이 경계를 잘라낼 때 이 경계가 너무 타이트하게 잘려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코드를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코드 에디터에게 직접 이 부분을 수정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코드를 좀 분석해 보시면은 이 경계면에 대한 부분들도 주성문을 보고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블러 효과를 준 이미지 기준으로 검은색 영역과 흰색 영역을 나눌 때 이 나누는 기준점이 명도가 12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자르는 기준을 127이 아니라 40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요, 이제는 NG라고 표시되어 있는 영역이 확실히 NG인 영역을 좀 찾아낸 걸 보실 수가 있고, 대신에 어떻게 보면 이 경계면을 넓게 가져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값을 내가 주어진 환경에 맞게끔 직접 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각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시 이번에 5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50으로 바꿨더니 이제 이런 안쪽 부분이 또 조금씩 바뀌니까 40 정도가 좀 적정선인 것 같네요. 자르는 기준, 영역의 기준을 40으로 쪼개고,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NG 이미지에서는 NG 이미지 잘 찾아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번엔 OK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OK 이미지 키 1을 이렇게 넣고 실행을 해서 보면 OK 이미지에 대해서는 NG 영역이 표시가 안 된 것을 볼 수 있고, 실제 결과도 OK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중간에 어떤 변수를 좀 바꿔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애들은 파라미터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진 NG 로직을 이용을 해서, NG 판정 로직을 이용을 해서 특정 폴더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읽어온 다음에 각 이미지에 대한 판정을 출력을 하고, 그 판정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판정 결과는 NG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특정한 폴더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알아냈던 경계를 나누는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40이 적당하다는 걸 알아냈으니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챗을 이용해서 다시 AI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코드에서 사용된 NG 판정 로직을 사용을 해서 특정 폴더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읽어서 처리를 하는데, 판정 결과를 출력을 해주고, 판정 결과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고, 판정 결과가 NG인 이미지는 특정 폴더로 이동을 하고, 다만 이때 검은색 영역으로 경계를 나누는 기준은 40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바로 에스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에 따른 코드를 역시 GitHub 코파일럿에서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만드는 동안 우리가 이제 폴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데이터 폴더에 이렇게 OK 파일과 NG 파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리절트 폴더, 여기는 폴더를 비운 상태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이 코드가 쭉 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럼 여기 아래에다가 B를 해서 셀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셀을 하나 새로 만든 상태에서 이 아래에 있는 이 코드 읽어오게끔 이렇게 Apply in Editor 이거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코드가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Accept Changes를 눌러서 이 내용들 코드로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은 이미지 폴더, NG 폴더, 리절트 폴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폴더명, 제가 지금까지 코드를 만들면서 여러 번 비슷한 폴더 경로를 넣어놨더니 이 폴더 경로를 자기가 예측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폴더 경로가 실제 제가 만든 폴더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거든요. 5-4에 데이터라는 곳 안에 이미지가 다 있는데, 이 데이터라는 곳 안에 이미지즈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데이터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이거 실제 우리가 사용할 폴더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리절트 안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 폴더 안에 이렇게 리절트 폴더 안에 바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 여기는 리절트 폴더 안에 리절트.txt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코드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서 보면 이 아래에 이 결과 파일로 각각 어떤 파일이 OK인지 NG에 대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 폴더에서 보면 리절트 폴더에 이 파일들이 다 이동을 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절트 텍스트에 이 결과 값이 다 이런 식으로 저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조금 제가 실수를 한 게 데이터 파일은 원래 파일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했는데 이 파일들을 다 이동을 해버린 것 같네요. 그럼 이 부분은 이동이 아니라 복사를 하게끔 수정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 다시 복사를 해서 원래 폴더에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 리절트에 있는 이 텍스트 파일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에 와서 이제 몇 가지 수정사항을 반영해달라는 걸 요청하겠습니다. 아래의 수정사항을 반영해줬고, 첫 번째, ng 이미지 파일을 특정 폴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하는 것으로 수정. 그리고 두 번째는 검은색 영역으로 경계를 나누는 기준을 변수로 선언해줘. 그리고 세 번째로 ng 판정 기준을 변수로 선언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코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청한 내용이 반영된 코드가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코드가 다 만들어지면 마찬가지로 Apply in Editor 이렇게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었었던 코드의 내용들이 추가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ng 기준, 경계 나누는 기준 이렇게 다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 그걸로 통해서 바뀐 코드들도 이렇게 녹색으로 다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 확인을 하면서 accept changes를 해주면 이제 변경된 내용이 다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반영된 내용으로 다시 폴더 한번 살펴보고, 데이터 폴더 이미지 그대로 있는 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 폴더 비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이제 끝났고요. 아까와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리절트 폴더에 이렇게 쭉 이미지가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폴더는 파일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절트 폴더에서 ng로 뜬 거 하나 이렇게 딱 띄워서 보면 실제 굉장히 작은 요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의 이 점들도 다 이제 ng로 띄운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준을 조금씩 수정을 해보도록 해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앞에 그 변수로 빼놨던 이 부분에서 ng로 판단하는 기준이 10이고 그 다음에 그 경계를 나누는 기준이 40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경계를 나누는 기준을 40으로 두고 ng로 판단하는 기준을 한 50 정도로만 이렇게 바꿔줄게요. 다시 여기에 리절트에 있는 결과 다시 싹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나왔고, 이제 OK 이미지 중에서는 두 개만이 이제 NG로 넘어오고 NG 이미지는 전부 NG로 제대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OK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사실은 좀 굉장히 명도가 높은 스크래치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NG로 할 것인지 OK로 할 것인지는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이미지들이 이런 식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 기능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능을 다시 이제 GUI로 감싸도록 할게요. 이 GUI는 이전에 챕터 5-2에서 만들었었던 GUI 파라미터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아래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는 타겟 폴더가 있고요, 결과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폴더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는 0,0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럼 GUI 마스터가 이전에 있었던 파일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삭제를 해주고, 파일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델리트해서 삭제를 해주고요. 옵션은 필요 없습니다. 옵션은 필요 없고, 파라미터는 이제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게 경계 기준 그리고 ng 기준, 이렇게 두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펑션 1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요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 펑션 1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이 앞에 만들어졌던 요 코드 요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으니까 요걸 가져오도록 할게요. 다만 요 위에 임포트에 해당하는 거 요거부터 복사를 하고 여기는 뒤에 붙여 넣어주고요.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부분 요만큼, 여기 이미지 폴더 경로부터 끝까지 요거 복사한 다음에 함수 추가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다가 붙여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붙여 넣은 거 요 부분 여기까지 끌고 온 다음에 탭 눌러서 한 칸씩 밀어넣고, 폴더 경로 넣는 곳 돼 있거든요. 여기 폴더 경로 넣는 곳만 여기에다가는 df 폴더의 아이템 0번, 그리고 여기는 ng 폴더는 리절트 폴더 넣는 곳이니까 df 폴더의 아이템 1번 이렇게 해주고요. 리절트 파일은 os.path.join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ng 폴더와 result.txt로 이렇게 해서 파일 이름이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라 값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인티저로 해서 dfp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파라 아이템이에요. 지금 파라 아이템이 dfp로 되어 있으니까 dfp의 아이템 0번 그리고 여기는 dfp의 아이템 1번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기에 필요한 변수들은 다 변경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따로 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 아까 파라미터 아마 para.5 CSV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이 지금 규격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 파일 삭제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GUI가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체인지 패스에서 타겟 폴더 챕터 4의 데이터 폴더 선택을 하고요. 결과 폴더는 챕터 4의 리절트 폴더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절트 폴더 지금 비어있는 거 확인한 상태로 경계 기준, NG 기준 40과 50 집어넣고요. 기능 버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아까 보셨던 것과 동일한 동작이 GUI 안에서 선택한 내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AI 코딩 툴을 이용을 해서 간이 이미지 판정기를 만드는 기능, 그리고 만들어진 기능에 GUI를 씌워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책에서는 조금 간소화된 과정으로 좀 실행을 했었던 데에 비해 가지고요. 이번에는 조금 샘플 이미지 자체가 조금 더 노이즈가 낀 이미지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판정하는 로직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조금 더 순탄하지 않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었던 건요. 현재 내 실력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기능들에 대한 거는 AI 코딩을 통해서 나의 실력보다 한 단계 높은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잘 실행하는지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것이 잘 실행이 되면은 지금까지 잘 만들어서 사용해왔던 GUI에 집어넣고 감싸움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 동료들도 같이 그 개선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책에서 좀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